방금 소개받은 안틀용입니다. 부장 그러시는데 전에도 그랬는데 그 LG그룹은 이제 다 책임을 지라고 해서 과장, 차장, 부장이 다 책임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면서 이제 팀을 맡고 있습니다. 그 모나체인이 저번 달에 릴리즈 되고 나서 공개적으로는 첫 번째 갖는 자리인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첫 번째 자리더라고요. 그 동안에 이 모나체인 기반으로 이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 자리가 처음 소개하는 자리구나. 뭘 더 말씀드려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이 앞부분을 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준비한 또는 저희 LG CNS가 준비한 모나체인은 기업용입니다. 그래서 실은 기업용까지를 좀 들어가는 장표가 몇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좀 만들었으니까 다 아시더라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뭐 작년에도 그렇죠. 계속 말씀을 드릴 때 블록체인은 실은 신뢰의 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인터넷 이전과 등장, 그리고 인터넷이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실은 양 당사자 간의 정보의 공유 및 신뢰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진 거죠. 그래서 실은 블록체인 입장에서 보면 실은 동일한 액션이 각각의 노드에 일어났을 때 결과적으로 실은 모든 정보들이 공유되면서 동일하게 실은 리턴 값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죠, 그죠?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저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기업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보면 POC를 해봅시다 또는 ISP를 해봅시다는 그 RFP를 많이 받았는데 올해 들어서 실은 컨설팅 해보자 이런 얘기는 좀 들었지만 POC를 해보자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대부분 구축을 해서 연내에 실제 업무에 적용해 보겠어요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는 작년 하반기만 해도 한 2년 정도 지나야 실은 실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제 얘기보다 제가 보기에 시점상으로는 반년 정도 앞당겨지지 않았나. 그래서 연말에 다들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면 내년 초 정도면 실제로 쓰시는 것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블록체인 기술이 실은 우리 사업에 더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CNS가 계속 보아왔던 것들이고요.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하이퍼레저, 코다가 실은 주조 중점으로 되어 있죠. 물론 많은 실은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기업에서 쓸 수 있는 거로는 CNS는 요 세 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밑에서부터 얘기하면 코다는 작년에 R3랑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에 저희가 실은 POC도 하고 작년에 그랬죠. 오픈소스로는 3.0이 나와 있고 실은 오픈소스 아시죠? 기능은 다 구현되는데 엔터프라이즈에서 적용해 보려고 하면 뭔가 퍼포먼스가 좀 안 나오고 뭐 이런 게 이제 오픈소스 한계죠. 이제 그런 게 극복이 된 게 실은 곧 뭐 이번 다음 달 정도에 정확하게는 뭐 날짜를 릴리즈 하지 않았지만 엔터프라이즈 1.0이 곧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TPS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TPS가 나올 거고요.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현재 모나체인이 기본적으로 하이퍼레저 패브릭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퍼레저 패브릭 1.1 기반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그거 이제 말씀드렸고,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 스펙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스펙 가지고 열심히 이제 작업을 하면 하반기 정도부터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NS가 이제 보고 있는 거 세 가지 정도를 보고 있고요. 이 장표는 제가 이제 오늘 자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실은 기업용 하니까 좀 낯설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실은 이제 이런 퍼블릭 쪽에 더 관심이 많을 텐데 이쪽 퍼블릭 쪽과 왼쪽에 실은 이제 퍼미션, 그러니까 프라이빗 쪽은 분명히 갈립니다. 제가 좀 전에 뒤에 있는데도 모나체인은 암호화폐를 만들지 않으시는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기업용에서는 그러니까 개방형의 프라이빗에서는, 그러니까 퍼블릭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은 운영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보시면 코인이 일부의 기술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프라이빗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프라이빗은 실은 이제 공유의 제한이나 아니면 퍼포먼스 때문에 아키텍처를 좀 더 복잡하게 가져갑니다. 적어도 뭐 미니멈 1000 TPS 이상 내야 실은 작동하기 때문에 프라이빗에서는 현재 그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이 지금 요청하시는 거 보면 RFP 요청하는 거 보면 한 뭐 500에서 800 미니멈 또는 뭐 1000, 뭐 또 3000 이렇게 요구하시는 데도 있고요. 이제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도 하이퍼레저 패브릭 1.1을 가져왔지만 그거의 퍼포먼스 튜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형을 말씀을 드릴 거다. 그러니까 모나체인에서 실은 개방형을 뭐 찾으면 없거든요. 그건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업 사례를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질문 받는 많은 기업에서의 사례는 한 4가지 사례에서 지금 대부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록의 안전한 보관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간 프로세스 효율성을 어떻게 제고할 거냐, 세 번째는 디지털 자산 거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네 번째는 분권형 블록체인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요 4가지 정도 서비스를 가지고 저에게 많이 질문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 저희 사례 아직 많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록의 안전한 보관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실은 토지에 대한 거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누군가가 실은 모든 걸 받아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블록체인이 실은 분권화되었다 하지만 실은 이제 기업형 또는 컨소시엄으로 가게 되면 불가피하게 실은 조정하는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면 저장한 데이터에 대해서 블록체인에서 저장하고 개인들이 실은 마음껏 오픈된 데이터를 마음껏 활용하면서 실은 이렇게 하는 부분이죠. 이런 식의 비즈니스 유형들인데 보통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들을 7가지로 요소로 보면 그 중에 이제 불변성, 추적성 기능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저 비즈니스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하신 것 같아요. 해오물류는 정말 좋은 케이스 같습니다. 그리고 저 케이스는 약간 바꿔서 저희도 지금 현재 저희 계열사에 이제 일부 이렇게 뭐 컨설팅이나 POC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는 마음에 드는 말이 종단간이란 말이 종단간 가시성을 가는 데는 최적인 것 같아요. 실은 각각이 다 시스템이 있죠. 각각이 다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을 기존 시스템에서 엮으려고 했다면 실은 엄청난 에포트가 들어가는데 실은 블록체인이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이 정보들이 실은 실시간으로 실은 저장이 되고 불변하고 그다음에 추적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5가지 정도 뭐 기능들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뭐 합의 알고리즘을 집어넣으면 그 실은 이제 같이 참여자들 간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록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좋은 것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런 사례들은 아마 실은 이제 그 대기업들 저희 같은 대기업들이 아마 적용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그런 유형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저희가 실은 이제 암호화폐는 안 하지만 실은 이런 거래들은 실은 많이 해보자고 실은 저희들이 오퍼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처럼 금을 만약에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보관이나 실은 여러 가지 수수료 관점에서 부대 비용들이 많잖아요. 이것들을 실은 넘어갔습니다. 로얄민트 골드 거래 사례처럼 이렇게 골드를 그러니까 골드를 태환할 수 있는 뭐 그런 코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1대1인 거죠. 1대1로 만들어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은 이제 저희들이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생각하는 것은 이제 스티밋은 저희가 실은 생각할 때 기업에 생각할 때 그 블록을 만드는 사람만이 실은 베니핏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작성한 사람이나 실은 이거에 대해서 커멘트한 사람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베네핏을 주는 그런 알고리즘이고 실은 저희한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저것들이 포인트나 이런 걸로 넘어가면 유용할 거라고 보고 이제 보고 있는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걸 쭉 얘기를 했죠. 그래서 준비한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저희가 외부에 실은 얘기하기 위해서 실은 이제 디벨롭을 계속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저희 모나 체인은 이름에서부터 한번 얘기를 드리죠. 이름은 모나가 실은 이제 그 당시에 쓸 때 모나리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모나는 아주머니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자 아주머니 뭐 이런 뜻인데 리자 모나 아주머니 체인 뭐 이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또 어원을 찾아보니까 그리스어로 여왕이란 뜻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왕에서 그 블록체인계의 여왕이 되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하이퍼레츠 패브릭 기반으로 현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퍼미션드 블록체인입니다. 여기에서 좀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이퍼레츠 패브릭이 이제 1.1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저희가 R3 코다가 또 1.1이 나오면 그 부분도 지원할 거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원할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5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좀 다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이 하이퍼레츠 패브릭을 밑에 일단 깔리고요. 그 다음에 뭐 실내로 들으면 하이퍼레츠 패브릭을 가장 많이 도네이션을 하는 게 이제 IBM이죠. 이제 IBM이 기본적으로 블루믹스 기반에서 엔터프라이즈 툴들을 많이 지원하세요. 개발 툴, 배포 툴, 성능 관리 툴 많이 지원하시거든요. 저희는 그거를 온프라미스 기반에서 또는 블루믹스 기반,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에서 다 모니터링하고 어드민 할 수 있는 걸 GUI 기반에서 지원합니다. 나중에 그 화면은 뭐 나중에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 실은 이렇게 뭐 모니터링하기나 어드민 실제로 하이퍼레츠 패브릭 1.1을 깔아서 여러분이 써보시는 분도 있지만 다 텍스트 기반에서 하셔야 되죠. 근데 저희는 현재 그걸 다 GUI 기반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 가지 레이어가 실은 체인 코드 레이어인데요. 이제 하이퍼레츠 패브릭의 체인 코드는 현재 굉장히 도네이션 된 소스들이 많죠. 근데 이제 개발자 관점이나 유지보수 관점에서는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뭐 퍼포먼스 튜닝도 안 돼 있는데 저희는 실은 이런 부분들을 개발 프레임워크를 밑에다 현재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은 그러니까 내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페이징 기능, 현재 페이징 기능이라든지 또는 쿼리 메이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단건 처리하는데 리치 쿼리를 그러면 그 스테인 코드에서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ID 제너레이터는 저희가 나중에 두 번째 장에 보여드리겠지만 저희는 이제 디지털 신원증명 기반에서 이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신원증명에 DID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예 개발 프레임워크에서 깔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실은 컴포넌트들이 현재 올라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지역화폐 모델이 제가 이제 작년에 제가 얘기한 것들을 좀 들으신 분들은 지역화폐 모델을 저희가 한다 그랬잖아요. 지역화폐를 하다 보니 트랜스퍼나 페이먼트 쪽이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큐멘트 쪽이 올라가 있고 다큐멘트 매니지먼트 쪽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하와 기존의 레가시가 이제 떨어져 있죠. 그거에 대한 인터페이스 레이어를 둬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실은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 개발 생산성이나 유지 보수도 굉장히 베니핏이 안 좋아요. 아니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는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정말 한 6줄 정도만 쓰면 좋은 부분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가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증, 월렛, 바우처, 그 다음에 문서 인증, SCM 이런 것들이 현재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요 인증, 월렛, 바우처까지가 이제 저희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지역화폐 모델들이 실은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죠? 모 은행하고 같이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해 보면 레이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1번에 저희가 실은 그 기본적으로 저희 플랫폼은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밑에다 깔고 가요. 첫 번째는 디지털 인증, 그리고 월렛, 그리고 실은 이제 문서 인증, 이거 세 가지를 깔고 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업에서 뭐 실은 블록체인을 쓰겠다면 저 세 개를 기반으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저거는 모든 서비스 할 때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물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레이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의 레가시와 블록체인 상에서의 인터페이스를 뭐 API 형식으로 간단하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 밑에 영역인데요. 요 영역. 실은 이제 보통은 블록체인 코어에는 없지만 꼭 개발이나 운영 때 필요한 그 실은 이제 어드민 기능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네트워크 관리를 프로젝트 관리자가 그냥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끌어다가 놓고 실은 프로퍼티 놓고 실행하면 노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채널이라는 것들을 쓰시잖아요. 기억하시죠? 채널을 써서 예를 들어서 인사 업무다면 인사 업무 채널 따로 해서 인사 데이터는 그 부분들만 그 노드만 정보를 공유하게 하고 뭐 재무다면 재무만 노드를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듯이 채널 관리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배포도 실은 텍스트 기반 안 하고 이제 지휘화 기반으로 전체 로드에 배포할 수 있고 성능 모니터링 관련해서도 대시보드로 만들어져서 블럭이 쌓여지고 블럭의 속성을 알 수 있는 데까지 쭉 드릴다운해서 정보를 보실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는 모듈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컴포넌트 쪽하고 개발 프레임워크 쪽인데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체인 코드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좀 하고 나서 이제 개발 프레임워크와 이제 유지 보수 효율성의 관점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컴포넌트하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이제 이렇게 좀 모을 수 있도록 모듈화된 것들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고객이 필요한 건 이쪽이거든요. 이쪽 제일 오른쪽인데 저런 것들이 실은 물론 저희가 실은 뭐 사업자로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듈들이 제공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하고 있는 게 이제 모나 체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요게 이제 저희가 특별하게 좀 기존에 이제 사설인증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나서 사설인증서 가면서 역시 X.509 기반의 인증서를 쓰고 계셔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으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분산 신원증명 방식 셀프 소버린 아키텍처 기반의 분산 신원증명으로 자기 신원을 자기가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재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실은 이제 인증서를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뭐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 할 때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통 영역과 어플리케이션 영역을 가지고 있어 확대가 편한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은 이제 다양한 SI 경험이라고 하는데 저기에 좀 들어있는 것 중에서 뭐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첫 번째 LG CNS가 실은 카카오페이의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모바일 단과 웹서버 단의 실은 보안을 금감원 가군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가군 인증을 받은 보안 모듈을 가져다 넣었어요. 이번에. 그리고 두 번째는 LG CNS가 기본적으로 15개 여신회사, 그러니까 신용카드나 피지사들한테 시스템을 제공해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이제 아까 있는 월렛하고 그 다음에 이쪽 바우처 부분은 그쪽 프로세스와 화면들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뭐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인프라들을 다 녹여 넣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온프라미스로 제공하겠지만 클라우드 기반에서 저 서비스를 제공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자체가 뭐 나는 쓰고 싶어요 하면은 실은 이제 저희가 화면 웹 앱단만 새로 구성해 드리면 지자체가 실은 런칭될 수 있도록 뭐 제가 말하는 거 쉽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목표로 현재 이 시스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여러 개의 지자체들이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가 있고 하나의 지자체는 그 안에서 여러 개의 화폐를 발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코인도 발행하게 하고 상품권도 발행하게 하고 바우처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멀티 화폐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의 그 모나체인은 이제 시작이 이제 그쪽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기능들이 좀 더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모나체인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저는 이제 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얘기 드리고 또 뭐 Q&A를 좀 받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비트코인부터 2015년 LGCN에서는 비트코인부터 계속 비트코인을 가지고 클라우드 코인 가지고 에타권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실은 그때부터 저희는 블록체인 했는데, 2016년은 그걸 이더리움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었고, 2017년에는 R3하고 파트너십 맺으면서 R3도 직접 하면서 하이퍼레츠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왔는데, 실은 이제 많은 고객들 또 기업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기술로 이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제는 그거를 물어보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 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실은 준비가 아닌가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블록체인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면 실은 이제 기술은 따라온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난 그 4월에 영국에서 열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IO도 동일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지금 플랫폼, 은행 안에 3개의 플랫폼이 돌고 있대요. 그 얘기하실 때 R3 코다가 돌고 있고 하이퍼레저가 돌고 있고, 영어로 얘기해서 제대로 못 알아듣는데 뭐 또 하나가 이렇게 3개가 돌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에 맞는 또 서비스에 맞는 블록체인을 선택하는 게 맞지, 블록체인을 선택하고 업무를 실은 거기에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 비교 장표에서는 말씀 못 드렸지만 각각의 기술별로 실은 특장점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선택해 가는 것은 저희 같은 지금 뭐 과거에는 좀 못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저희 같은 뭐 SI든 아니면 블록체인 전문 업체들이 좀 해야 될 목인 것 같고, 여기 와 계신 많은 서비스를 개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술보다는 서비스를 좀 더 보시는 것들이 더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제 마지막 드리는 말씀이고요.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나체인 관련해서 질문이나 뭐 발표한 것 관련해 질문 있으면 질문 몇 개를 받고 하겠습니다. 연락처는 공유됩니다. 그거는 질문이 아니신 거예요. 네네. 네. 그거에 대해서 네네. 조금 더 부연 설명 가능하신가요? 예. 그 프로세스 잠깐 그냥 막 넘어갔는데요. 모나체인이 주여서 현재 요 사례는 자 여기 조폐국에 골드는 그대로 잘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골드 이관은 더 이상 없고 이걸 기반으로 거래소를 만드신 거예요. 거래소를 만들고 거래소 기반으로 실은 거래가 일어나게 하고, 실물은 나중에 정산만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저 컨셉은 실은 꼭 그게 금이 아니어도 가능한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좀 보고 있습니다. 저건 이제 유스 케이스니까 저걸 가지고 실제로 어떤 제안들을 제가 할 수 있겠냐, 이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없으시죠? 있으시군요. 질문 저기 좀.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들을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은데요. 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제 앞에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관련된 컨소시엄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 첼로를 구축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실사례를 공유해 주셨는데, LG CNS도 모나코인이라는 플랫폼을 마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사례에다 적용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페이먼트 기반으로 주로 특화해서 하시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히스토리를 좀 얘기를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R3 코다 기반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
얘를 가지고 저희가 여기다 이걸 가지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서 뭔가 저희 걸 가지려고 해 보니까 얘는 실은 그 금융에 특화가 돼 있더라고요. 금융거래,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거래에 특화되어 있고 제조나 물류 쪽에는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도입해서 실은 이제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저희가 그룹사 중에 제조 회사들이 많잖아요. 제조 회사들의 니드에 저희가 충족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그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검토하게 되었고요. 그 기반으로 모나체인을 현재 런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나체인은 금융 업무도 가능하지만 제조 영역이나 공공 영역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지금 조금 제가 이제 시간을 좀 잘 못 맞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이제 뭔가 사업화한 것들이 거의 릴리즈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걸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 케이스가 좀 말씀을 못 드리다 보니 저희도 나름 그 삼성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처럼 동일한 걸 현재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아마 차주 월요일 정도는 아마 릴리즈가 될 것 같은데요. 그걸 보시면 저희도 이제 그렇게 생태계를 좀 마련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료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야 하나만 더 받아야 되죠? 예. 그 자산을 디지털화하는 데 있어서 네네. 법적인 쟁점이나 검토도 거치셨나요, 혹시? 현재 거기까지 저희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명확히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 하려면 저 이슈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하면 이슈 됩니다. 이상 그럼 발표 마치겠습니다.